2025년 서울, 강남, 네온 사인이 뒤엉킨 밤거리. 전자음악이 쿵쾅거리는 클럽과 고급 외제차들이 늘어선 그 화려함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권력과 범죄가 뒤엉킨 그림자의 제국. 그 중심에는 강남에서 가장 호화로운 카지노, 야흑 예헤이, 나이트 드래곤이 있었다. VIP 뻥지. 붉은 벨벳과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희미한 비명 하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추잡한 웃음 속에 묻혀버렸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 앉아있는 사냥꾼들의 이름은 서울 전체를 떨게 만드는 흑표 햇버, 블랙팬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녀는 도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혜. 전직 국가정보원 특수요원. 그리고 오늘 밤 정의는 마침내 이곳 악이 지배해온 무대에 발을 들이게 된다. 2025년 서울 강남 화려한 네온 사인이 물결처럼 번쩍이고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를 빼곡히 메운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클럽 거리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번쩍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누구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권력, 돈, 범죄가 얽히고 설킨 음지의 왕국이었다. 그 중심에는 야흑이의 핵, 나이트 드래곤이라 불리는 비밀 카지노가 있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고급 라운지 바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치인부터 재벌이세, 해외에서 미립국한 범죄 조직까지. 이곳은 어둠의 세력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바꾸는 거래소였다. VIP 벙능, 붉은 벨벳 커튼이 드리운 그곳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방음벽에 막힌 그 소리는 곧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다. 바닥에 무릎 꿇린 청년 하나가 떨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서울 암흑가에서 악명 높은 인물, 흑표 핵버라 불리는 조직의 두목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리듬을 두드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짓눌리는 듯했다. 네, 아버지가 우리 돈을 삼켰다지. 흑표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자 청년의 어깨가 크게 떨렸.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랑 연락도 안 돼서 말끝을 맺기도 전에 흑표의 부하가 발로 청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터뜨리며 신음을 흘렸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카지노의 출입구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고 보안 요원들이 순간 긴장한 눈빛을 교환했. 문이 열리며 등장한 사람은 한 여인이었다. 긴 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현란한 조명과 대조적으로 담담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혜. 전직 국가정보원 NIS 특수요원. 몇 년 전 작전을 수행하다 동료를 잃고 그 사건의 진실을 쫓다가 조직 내부의 배신과 맞닥뜨린 이후 그녀는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다시 강남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이유는 단 하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지혜의 눈빛은 방 안의 인물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청년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 겹쳐졌다. 한때 그녀 또한 무고한 이가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은 끝났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흑표와 그의 부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다. 박지혜라는 이름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국가와 범죄 조직 모두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음을. 그 순간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지 못했다. 이제 이곳은 곧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VIP룸은 정적에 잠겼다. 흑표의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박지혜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네가 감히 여길 찾아오다니. 흑표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과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한때 국가의 개였던 네가 이제는 혼자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방 안을 가로질러 청년 앞에 섰다. 청년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스치고 있었다. 지혜는 짧게 시선을 마주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오늘은 내가 대신 싸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순간 흑표의 부하 3명이 동시에 앞으로 나섰다. 거대한 몸집에 문신이 드러난 팔뚝, 그리고 손에 쥔 쇠파이프가 위협적으로 빛났다. 그러나 지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다. 첫 번째 부하가 곧장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지혜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지만 지혜는 반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몸을 돌려 피했다. 이어 그녀의 팔꿈치가 상대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고 묵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남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잔이 깨지고 탁자가 뒤집히며 붉은 조명이 흔들렸다. 그러나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혜의 동작은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정의가 그 몸을 통해 폭발하는 듯했다. 몇 초 뒤 부하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흑표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지배자의 여유를 부리던 그가 이제는 조용히 상대를 평가하는 맹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역시 네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박지혜. 흑표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여긴 이미 너 하나가 뒤집을 수 있는 무대가 아니야. 이곳은 도시 전체가 얽힌 판이다. 지혜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듯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꾸해.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단순하지. 그 판을 무너뜨리는 것. 순간 흑표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장난감이 눈앞에 나타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벽 뒤쪽에 은밀한 문이 열리며 새로운 무리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 이번에는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눈빛과 몸놀림이 군인 출신임을 말해주는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청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혜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도망치세요.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빛났다. 그녀는 청년을 뒤로 밀어내며 짧게 말했다. 난 도망치러 온 게 아니야. 이 도시를 되찾으러 온 거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남의 화려한 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VIP룸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정도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벽 뒤에서 나타난 용병들은 규칙적인 걸음으로 다가와 지혜를 에워쌌다. 그들의 군화가 바닥을 울릴 때마다 소파에 앉은 흑표의 미소는 점점 더 넓어졌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잔을 기울였다. 네가 아무리 빠르고 강하다 해도 한 명 대 10명은 불가능하지. 이건 네가 뛰쳐나올 수 없는 사냥터야. 흑표의 말은 독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혜는 작은 숨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변의 동선과 공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 뒤엉킨 가구, 깨진 유리 조각들까지 모두 잠재적인 무기로 변해 있었다. 첫 번째 용병이 앞으로 나섰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명확한 타격을 노린 공격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몸을 낮추며 유리 파편을 발로 차올렸다. 순간 눈부신 반짝임이
용병의 시야를 덮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역시 아직 녹슬지 않았군. 흑표가 흡족한 듯 중얼거렸.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의 불꽃이 일고 있었다. 남은 용병들이 동시에 덮쳐왔다. 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파편이 튀고 가구가 부서지며 루만의 조명이 붉게 요동쳤다. 지혜는 숨가쁜 호흡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는 동작을 이어갔다. 그녀의 팔꿈치, 무릎, 발차기 하나하나가 수십 번의 훈련과 실전을 증명하듯 날카로웠다. 그러나 숫자의 열쇠는 분명했다. 그녀의 팔이 잡히고 등 뒤에서 거대한 힘이 눌러왔.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청년 수영의 눈이 절망으로 휘둥그레졌. 그때였다. 지혜의 귀에 익숙한 잡음이 스쳤다. 코트 안쪽에 숨겨둔 초소형 통신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지혜. 우리는 네 신호를 받았다. 준비는 끝났다. 신호만 주면 투입한다. 그 목소리는 윤상호 대령. 그녀의 옛 동료였다. 지혜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용병의 팔을 꺾어내며 바닥에 내리찍었다. 동시에 주변을 둘러싼 자들을 향해 차갑게 외쳤. 오늘은 네 놀이판이 끝나는 날이야. 흑표의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그의 눈동자에 진짜 분노가 이글거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거렸. 그럼 직접 네 피로 증명해 보이지.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싸움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정의와 권력의 심장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대로 바뀌고 있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VIP룸안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혜와 흑표의 날선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 카지노의 실질적인 지배자, 정우성이었다. 검은 정장을 완벽히 차려입은 그는 호위무리와 함께 들어서며 방 안의 혼란을 단숨에 제압하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이게 무슨 난장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에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곧이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오진수 변호사가 따라 들어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명은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습니다. 박지혜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카지노의 손님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과 상해 사건이에요. 변호사의 말은 매끄럽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혜는 차갑게 웃었. 영상엔 소리가 없지. 하지만 내가 가진 건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야. 그녀는 코트 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였다. 방 안의 모든 목소리가 협박과 조롱, 그리고 수영을 향한 위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흑표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정우성마저도 미묘하게 표정이 흔들렸.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비웃듯 말했다. 재미있군. 하지만 네 장치 하나로 이 판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 여기는 강남의 심장, 그리고 이 나라의 검은 피가 흐르는 동맥이다. 네가 가진 조그만 정의감으론 이 거대한 판을 멈출 수 없어.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닌 결심의 무게였다. 그녀는 통신기를 통해 윤상호 대령에게 암호 같은 짧은 신호를 보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깥 강남의 네온 사인이 여전히 찬란히 빛나는 그 순간 도시의 가장 어두운 심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혜는 그 심장에 직접 칼끝을 겨누려 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지혜가 꺼내든 초소형 녹음기는 그 자체로 폭탄과 같았다. 순간적으로 흑표와 그의 부하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수영은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우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잔에 남은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다. 좋아, 네가 증거를 가졌다고 치자. 하지만 그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집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결정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룸 안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박였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건드린 듯 모니터의 VIP룸의 다른 각도 영상들이 동시에 켜졌다. 오진수 변호사가 손가락을 튕기자 직원 몇 명이 이미 준비한 듯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명찰을 단 정식 직원들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훈련된 요원과 다를 바 없었다. 수영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지혜의 뒤로 숨었다. 지혜는 그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네가 아무리 판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정우성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진실, 이 도시에서 진실이란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정하는 거야. 네가 가진 건 단지 작은 장치 하나일 뿐. 내가 원한다면 내 존재와 함께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순간 흑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말이 길다. 그냥 여기서 끝내지.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피비린내가 동시에 번뜩였다. 그러나 지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통신기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팀이 이미 카지노 외곽을 포위했음을 알리는 암호였다. 지혜의 입가에 잠시 스친 미소가 흑표의 신경을 건드렸다. 끝내겠다고 지혜가 차갑게 속삭였다. 그래, 곧 끝이 오긴 할 거야. 하지만 그 끝은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 그 말의 방 안의 긴장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았다. 마치 작은 불씨가 곧 거대한 폭발로 번질 듯 모두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정우성의 미소가 채가시기도 전에 VIP룸의 문 바깥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경비원들의 걸음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강한 리듬, 전장을 누벼본 자들의 걸음이었다. 순간적으로 룸 안의 인물들이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슨 일이야? 흑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곧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헬멧과 야간 투시경, 완벽히 무장한 그들은 바로 국가정보원 NIS 특수부대였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선두에서 돌입한 요원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레이저 조준점이 흑표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정우성의 가슴에 차례로 찍혔다. 오진수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서류 가방을 붙잡았지만 요원 중 한 명이 단숨에 제압하며 바닥에 나동그라뜨렸다. 흑표는 분노로 치를 떨며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4명의 요원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정우성만은 여전히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는 비웃듯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결국 이렇게까지 부른 건가? 박지혜, 하지만 넌 알잖아. 내 뒤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걸. 지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였다. 네, 목소리, 네, 협박, 네, 범죄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증거는 실시간으로 안전한 서버에 업로드되고 있어. 정우성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차갑던 얼굴에 순간적인 균열이 스쳤다. 흑표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우리를 하지만 그의 외침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수부대가 강제로 그의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끌어냈기 때문이다. 수영은 그제야 긴장된 숨을 토해냈다. 눈에 눈물이 맺히며 지혜를 바라봤다. 정말 끝난 건가요? 지혜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예리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오늘 밤은 빙산의 일각을 무너뜨린 거다. 그 뒤에
숨은 진짜 그림자는 더 깊고 어둡다. VIP룸의 네온 조명은 여전히 붉게 깜박이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어. 화려한 환락의 껍데기 속에서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흑 카지노의 VIP룸은 이미 전쟁터의 흔적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쓰러진 가구, 제압당한 흑표와 그의 부하들이 방안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특수부대의 돌입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듯 보이자 긴장하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보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싸움을 예감하고 있었다. 정우성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한 채 두 손을 들고 요원들에게 포위당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 난 단순히 카지노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거래가 이미 시작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네가 무슨 세력 뒤에 숨어 있든 상관없어. 이미 네 목소리와 범죄 기록은 안전하게 전송됐다. 넌 이제 끝났어. 그러나 속으로는 정우성이 허세를 부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분명히 뿌리 깊은 배경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상호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지혜, 확보한 서류와 장비를 분석해보니 단순한 카지노 범죄가 아니다. 국제무기, 밀매 네트워크의 일부 증거가 나왔어. 이번 작전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지혜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음모였다. 단순한 갱단이나 범죄 조직을 넘어 도시 전체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영은 지혜의 곁에 서서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이 모든 게 정말 끝나는 거예요. 지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밤, 넌 안전할 거야.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깊은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시선은 VIP룸을 넘어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찬 강남의 밤거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빛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어둠을 직시하며 지혜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체포된 정우성은 수갑에 묶인 채에도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를 끌어내자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가 잡은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내가 쓰러지면 곧 다른 이들이 이 도시를 삼켜버리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마치 이미 짜여진 거대한 판을 암시하는 듯했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응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단순히 카지노 범죄나 돈 세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국제무기 밀매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윤상호 대령의 보고에서 나온 순간부터 그녀는 이 싸움이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현장은 정리되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팽팽했. 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압수된 문서와 전자기기를 분류하는 사이 지혜는 몰래 따로 챙겨둔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VIP룸의 은밀한 금고에서 발견한 이 장치는 정우성이 끝내 숨기려 했던 진짜 비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혜 요원. 조심해. 그 자료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정치권과 군 내부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어. 윤대령의 경고가 무전을 타고 전해졌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수영은 옆에서 여전히 지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가 본 건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거래하는 모습이었어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말은 지혜의 예감을 더욱 굳혔다. 정우성은 단순한 카지노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창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혜는 USB를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정의를 지키는 싸움,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싸움이다. VIP룸을 빠져나오며 네온 사인이 비추는 강남의 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뒤편의 도사린 어둠은 어느 때보다 짙었다. 지혜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도시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싸운다. 새벽 2시.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요동쳤다. 특수부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정우성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지혜의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곧 다른 이들이 이 도시를 삼켜버릴 것이다. 지혜는 작전본부로 돌아와 압수한 증거들을 검토했다. 문서와 장부 속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일부는 정치인, 일부는 고위군 관계자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를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자료는 그녀조차 숨을 멎게 했다. 해외의 거대한 무기 거래, 내역, 익명의 계좌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림자 같은 조직의 코드네임.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국제적 음모였. 윤상호 대령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거대한 파문이 일어날 거다. 권력층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넌 평생 도망쳐야 할 수도 있어. 지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삶은 이미 평범과 거리가 멀어졌고 정의를 위해 피를 흘리는 길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임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선택할지 아니면 두려움에 눈을 감을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숨는 건 이제 끝났어.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해.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이 기록은 역사를 바꿀 거야. 컴퓨터 화면 앞에서 USB 속 자료를 암호 해제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전쟁의 첫 불씨를 지폈음을 직감했다. 밖에서는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그 빛 뒤에 감춰졌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완벽히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전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좁은 카페. 지혜는 모자를 눌러쓰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세상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뉴스 채널마다 정우성과 흑표 조직,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이 대서특필되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익명의 협박 메일과 정체모를 그림자가 지혜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개한 USB의 내용은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더 거대한 세력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녀는 다시 길 위에 오를 준비를 했다. 진실은 무겁고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한 번 밝힌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남, 나이트 드래곤, 한국 스릴러, 범죄 드라마, 첩보 액션, 비밀 조직, 여성 히어로, 정의와 진실, 범죄 소설, 액션 스토리, 한국 드라마풍, 스릴러 소설, 어둠과 빛, 권력과 음모.